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나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항상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? 그거요, 절대 기분 탓이 아닙니다. 이 현대 직장이라는 곳에는요,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규칙이 숨어 있거든요. 바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 말이에요. 지금부터 그 역설적인 규칙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니, 난 이 일 진짜 잘하는데 왜 자꾸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?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. 뭔가 인정은 못 받고 점점 지쳐만 가는 이 기분,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. 만약 그렇다면요,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. 바로 회사라는 조직 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그 규칙들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스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그 시스템의 실체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? 첫 번째 규칙은 바로 효율성의 함정입니다. 좀 이상하게 들리죠? 아니, 일을 빠르고 완벽하게 잘 해내는 게 어떻게 나를 올가매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? 자, 한번 보시죠.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. 보세요. 저는 오후 3시면 일을 다 끝내고 결국 다른 사람보다 3배나 많은 일을 해냈어요. 심지어 야근까지 했는데 저녁에 퇴근하는 동료랑 똑같이 B등급을 받았습니다. 저의 엄청난 효율성은 결국 더 많은 일로 돌아왔을 뿐 보상으로는 하나도 이어지지 않은 거죠. 진짜 허탈하지 않나요? 더 기가 막히는 건 뭔지 아세요? 관리자의 이런 반응입니다. 자네가 일을 잘하니까 일을 더 주는 거야. 이게 마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냥 착취를 인정이라는 말로 예쁘게 포장하는 거잖아요. 진짜 인정은 보상으로 보여줘야죠. 근데 이 효율성의 함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자,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? 똑같은 프로젝트였어요. 저는 2주짜리 일을 딱 절반, 일주일 만에 끝냈습니다.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? 네, 또 똑같은 B등급이었습니다. 이 시스템은 제가 2배나 빨리 일했다는 사실을 전혀 조금도 가치 있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. 관리자의 대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. 결과가 중요한 거지, 둘 다 잘했어. 이 말은 뭐냐면요, 이 시스템 안에서는 과정이나 효율성 같은 건 그냥 무시되기 쉽다는 거예요. 최종 결과물이 최소 기준만 넘으면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더 애쓰고 시간을 단축했는지는 평가에 거의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 볼게요. 이건 바로 가시성의 게임입니다. 가시성, 즉 눈에 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. 조용히 실력으로 보여주는 것과 어떻게든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. 과연 조직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? 이 비교는 정말 뼈아픈 진실을 보여주네요. 저는 그냥 묵묵히 결과로 모든 걸 증명하려고 했어요. 근데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의 리더 자리는 회의 때마다 어떻게든 자기 의견을 말했던 동료에게 돌아갔습니다. 실제 성과보다 중요한 건 리더의 눈에 띄느냐 안 띄느냐 이거였던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관리자는 리더가 되려면 실력보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. 즉, 눈에 보이는 소통 능력이요. 제가 조용히 일했던 그 성실함이 오히려 리더십이 부족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죠. 그런데요, 이 보여주기 게임이 단순히 목소리 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어떨 때는요, 얼마나 완벽한 결과물을 만드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뭔가를 해치우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. 이 비결은 우리가 가진 상식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. 보세요.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려고 2주를 쓴 저는 느리다고 비판을 받아요. 근데 엉성하더라도 3일 만에 결과물을 툭 던진 동료는 일 처리가 빠르다면서 칭찬을 받습니다. 와, 완벽한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대충 빨리 한 건 플러스가 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. 그리고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회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를요. 속도에 90점, 완벽함에는 40점을 줬네요. 완벽하게 해내는 것보다 일단 빨리 끝내는 걸 훨씬 더 높게 쳐준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어쩌면 이게 가장 무서운 규칙일 수도 있어요. 최고의 인정이 어떻게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는지. 바로 전문가의 감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직장 생활하면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중 하나죠. 이건 너밖에 못해. 와,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정말 좋잖아요? 근데요, 이 말이 바로 나를 전문가의 감옥에 가두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.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철컹 하고 족쇄가 채워지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.
이걸 우리는 인정의 탈을 쓴 감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말해서 당신의 그 독보적인 능력이 오히려 승진이나 다른 팀으로의 이동 같은 새로운 기회를 막는 핑계가 되는 거예요. 네가 없으면 우리 팀은 안 돌아가. 이 말이 결국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셈이죠.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?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대신 서서히 닫아버렸는지 정말 잘 보여줍니다. 5년 차에는 전문가가 되어서 정말 자랑스러웠죠. 근데 6년 차에 승진이 막히고 10년 차가 되어서야 깨달은 거예요. 아, 이게 함정이었구나. 자, 이렇게 뼈아픈 교훈들을 얻고 나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일할 수는 없겠더라고요. 이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맞습니다. 내가 플레이하는 방식을 바꿔야죠. 그래서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. 첫째, 속도 조절하기. 효율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을 빨리 끝냈어도 바로 보고하지 마세요. 그 남는 시간은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. 둘째, 목소리 내기. 가시성 게임에서 지지 않으려면 내 성과가 조용히 묻히게 두면 안 됩니다. 적극적으로 알려야 해요. 셋째, 완벽주의는 이제 그만. 80%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빨리 결과물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 공유하기.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지 말고 동료들을 가르쳐서 스스로 전문가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겁니다.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. 조직에 꼭 필요한 전문가가 되면 갇히게 되고 그렇다고 누구나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잘릴 위험이 있으니까요. 정말 어려운 딜레마입니다. 결국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이겠죠. 자, 오늘 우리는 열심히 일할수록 손해만 보는 이 이상한 시스템의 3가지 규칙을 살펴봤습니다. 효율성의 함정, 가시성의 게임, 그리고 전문가의 감옥까지. 이제 이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알게 된 당신은 앞으로 어떤 플레이어가 되시겠습니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.